오토캐드를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할 경우 오래전부터 동일 위치에서의 중복 객체와 특성이 다른 객체들에 대한 화면 표시 순서가 항상 문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오토캐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버킬 등의 명령어 등을 기본 기능으로 추가 삽입해서 지속적으로 성능을 향상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습 도면으로 쉽게 따라 배우는 2D 오토캐드 교재에서 159페이지의 이레이저 명령과 189페이지의 오버킬 명령, 그리고 190에서 192페이지의 드로우 오더 명령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작성된 객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겹쳐진 객체에 대하여 캐드 화면상의 표시 여부의 우선순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몇 개나 겹쳐서 작성한 거야? 소연씨, 뭐가 문제예요? 아니 글쎄 선을 지워도 또 있고 도대체 몇 개나 겹쳐서 사용된 건지 모르겠어요. 뭐 오버킬 있잖아요. 오버킬? 오버킬 명령을 사용하면 중복 선분을 쉽게 삭제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와! 진짜 선이 한 개만 남아있네요? 앞선 영상 잘 보셨나요?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무심결에 작성된 선분 위에 또 다른 선분을 겹쳐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버킬이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쉽게 중복된 선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레이즈 명령. 이레이저 지우기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드상에 다양한 객체들을 작성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여 작성된 객체는 반드시 지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바로 이레이즈, 즉 지우기 명령어입니다. 지우기 명령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령어 입력창에 알파벳 E라는 단축키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이레이저, 즉 지우기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고요.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는 리본 메뉴의 홈 탭, 그리기 패널이 아니라 수정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지우기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레이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객체를 선택한 후 키보드에서 델 버튼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동일하게 객체를 삭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레이저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3개의 옵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 두 번째는 P, 세 번째는 All이라는 옵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L이라는 옵션은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를 선택해서 삭제해주는 옵션이 되겠고요. 두 번째 P라는 옵션은 이전 선택 세트를 선택하여서 삭제해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All이라는 옵션은 화면상에, 즉 캐드 화면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선택해서 삭제해주는 옵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객체를 선택해서 삭제하는 방법에는 윈도우 방법과 클로징 방법이 있습니다. 윈도우 방법과 클로징 방법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드 화면상에 다음과 같은 객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윈도우 방법, 보통 W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 방법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좌측 상단 그리고 우측 하단으로 드래그를 해 주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각형 안에 완전하게 포함된 객체를 선택해서
삭제해주는 방법이 바로 윈도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방법일 수 있지만 클로즈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D 화면상에 다음과 같은 객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윈도우 방법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드래그하는 방법이었다면 클로징 방법은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드래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우측 하단과 좌측 상단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각형 범위가 지정되게 됩니다. 완전하게 포함된 객체는 당연히 선택이 될 거고요. 클로징 방법의 특징은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각형 범위에 살짝이라도 걸쳐 있으면 객체를 선택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레이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저를 우리가 지우기 또는 지우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단축키로는 1을 활용합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객체를 선택 후에 키보드에서 딜레이트 키 또는 델 키를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해당 객체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명령어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메뉴의 수정 패널에서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해당 이레이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레이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레이저 명령을 사용해서 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우스를 이용한 포인팅 방법으로 객체를 선택하고 삭제하는 방법, 두 번째는 윈도우 방법으로 객체를 선택, 삭제하는 방법, 세 번째는 걸침 방법으로 객체 선택 및 삭제하는 방법, 네 번째는 화면상에 있는 모든 객체들을 선택하고 삭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최근, 즉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를 선택하고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알파벳 1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이레이저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현재 명령어 입력창에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해당 객체를 순차적으로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해당 객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 방법이 첫 번째 포인팅, 즉 마우스를 이용한 객체를 일일이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 삭제하는 방법인 포인팅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윈도우 방법은 동일하게 명령 입력창에서 알파벳 1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레이저 객체 선택, 즉 지울, 삭제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윈도우 방법으로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방법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해당 객체를 일일이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근거리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좌측에서 우측 하단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파란색의 박스가 뜨게 됩니다. 이걸 바로 윈도우 박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윈도우 박스에 완전하게 포함된 객체만 제가 다시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파란색 박스 안에 완전하게 포함된 이 객체만 선택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의 객체는 완전하게 박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시면 해당 객체만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걸침 방법으로 객체를 선택하고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알파벳 1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이번에는 윈도우 방법의 반대, 즉 우측 하단에서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각선 상단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아주시면 다음과 같이 녹색의 박스, 즉 걸친 박스 안에 완전하게 포함된 객체와 그 녹색 박스에 걸쳐지는 객체 모두가 선택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해당 객체들이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체의 객체를 선택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알파벳 1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ALL, 즉 ALL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화면상에 있는 모든 객체들이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눌러주시면 전체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사라졌지만 다시 이 이레이저, 방금 실행했던 이레이저 명령어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다시 삭제된 명령어들이 다시 복귀가 되면서 방금 화면에서 사라졌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레이저 명령을 실행하셨다가 잘못해서 다시 복구하시고자 하실 때는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작성 객체의 선택 및 삭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본 메뉴에서 그리기 패널에 선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의 선 하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현재 이 CAD 상에서는 이 수평의 선이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입니다. 그러면 제가 명령 입력창에 알파벳 E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알파벳 L을 입력하시고요. 엔터를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가 점선으로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만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킬 명령. 중복 객체 삭제, 즉 오버킬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기존에 작성된 객체 위에 중복되게 다른 객체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들이 중복이 되었을 경우는 CAD 상에서 파일의 용량이라든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든지 등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버킬 명령어입니다. 오버킬 명령어는 별도의 단축키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명령어 입력창에 직접 오버킬이라는 알파벳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오버킬 명령어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직접 입력하시는 것이 조금 불편하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명령어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명령 아이콘은 리본 메뉴에서 홈 탭, 수정 패널에 중복 객체 삭제라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의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명령어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버킬 명령어를 실행하시고 화면상에 중복이 될 만한 객체를 윈도우 방법이라든지 클로징 방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중복 객체 삭제 대화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옵션이 바로 객체 특성 무시라는 옵션입니다. 객체들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색상이라든지 도면층, 성 종류 각각의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성들을 무시하고 중복된 객체들을 찾아내서 삭제해 주겠냐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옵션들을 다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체크의 유무를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특성 무시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중복된 객체는 사라지고 화면상에 보여지는 객체만 단일 객체로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버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킬을 중첩 객체 삭제 명령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단축키는 없고요. 명령 입력창에 오버킬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명령어 아이콘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해당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에서 수정 패널에 하단에 보시면 빗자루 형태의 아이콘이 있죠. 이를 오버킬 명령어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동일하게 중첩된 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작성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실습 예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선, 즉 라인 하나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라인 위에다가 또 하나의 라인을 겹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특성 패널에
상당 부분의 컬러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명층별이라는 컬러를 쓰고 있는데요. 빨간색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라인으로 작성된 객체들이 다 빨간색의 라인으로 작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기 패널에서 선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라인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서 빨간색 선을 겹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입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은 눈으로 보기에는 빨간색 선만 있는 것으로 보이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빨간색 선이 위에 덮여 있고 하얀색 선이 밑에 깔려 있는 중첩된 선의 객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객체일 경우 나중에 도면 작성할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고 CAD 용량도 많이 차지하는 현상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오버킬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리본 메뉴에 수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오버킬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입력창에 보시면 오버킬 객체를 선택하라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면요, 자, 좌측부터 드래그 하셔서 전체적으로 해당 선들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개의 선이 선택된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선택할 객체가 없다면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객체 삭제를 위한 하나의 대화창이 뜨게 되면 객체 특성 무시라는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특성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얀색과 빨간색이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색상을 무시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학습하게 될 레이어 개념이 바로 도면층이라는 개념인데요. 도면층도 무시하겠다 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 객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빨간색 선만 선택됐는데 삭제를 해보니까 하얀색 선도 이미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로우 오더 명령. 맨 앞으로 가져오기, 즉 드로우 오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객체 위에 다양한 객체 요소들을 작성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객체끼리 중복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우선순위를 드로우 오더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드로우 오더 명령어는 DR이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DR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드로우 오더 명령어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는 리본 메뉴의 홈 탭, 수정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 아이콘, 즉 드로우 명령어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드로우 오더 명령어를 동일하게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드로우 오더의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바로 전면이라는 옵션입니다. 즉, 선택한 객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제일 앞으로 이동시키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제를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2개의 객체의 끝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지요. 이럴 경우 드로우 오더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 빨간색 동그라미를 선택해 주시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화면상 가장 앞으로, 즉 맨 앞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바로 이제 뒤로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앞서 전면 옵션과 반대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파란색으로 사각형이 있고요. 사선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객체를 드로우 오더 명령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맨 뒤로 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 파란색의 무늬가 들어간 객체가 가장 화면상에서 가장 뒤편으로
순서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텍스트 프론트와 그리고 패치 투 백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텍스트 프론터는 화면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문자, 즉 치수라든지 그리고 문자라든지 지시선이라든지 그리고 치수, 문자, 지시선을 모두 포함한 문자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앞으로 가져오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옵션을 보시면 문자, 치수, 지시선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앞으로 가져오시려면 모드라는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패치 투 백이라는 것은 패치를 맨 뒤로 보내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보시면 문자, 대한민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치수, 그 다음에 지시선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해치를 우리가 패턴 또는 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치가 이 문자들 위에 겹쳐져 있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 문이, 즉 이 해치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해치를 맨 뒤로 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 문이, 즉 이 해치가 문자와 치수, 지시선 아래로 순서가 변경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로우 오더 순서 변경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DR을 사용하게 되고요. 명령어 아이콘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 아이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 수정 패널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우측 하단부에 드로우 오더의 여러 가지의 명령어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드로우 오더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객체의 순서 변경하는 방법, 두 번째는 치수를 맨 앞으로 가져오는 방법, 세 번째는 문자를 맨 앞으로 가져오는 방법, 네 번째는 패치를 맨 뒤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실습 예제를 보시면 그라데이션 무늬와 선으로 구성된 무늬, 또 그라데이션 무늬가 화면상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라데이션 무늬와 선으로 구성된 무늬를 우리는 패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객체 순서를 변경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패치 위에 ABC라는 문자가 있는데요. 이 ABC라는 문자를 패치 뒤로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BC라는 문자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드로우 오더 옵션 중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당 선택된 글자가 그라데이션 무늬 뒤로 숨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 예제를 보시면 선으로 구성된 무늬, 즉 해치가 ABC라는 글자 위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해치 무늬를 가장 뒤로 순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해치를 굳이 클릭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수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드로우 오더 옵션 중에서 해치를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빨간색의 해치가 ABC 글자 뒤로 순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화면상에 있는 모든 해치들이, 그라데이션을 포함한 모든 해치들이 가장 뒤로, 맨 뒤로 순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실습 예제를 보시면 치수선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수선이 그라데이션 위로 순서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치수선을 클릭을 하고요. 수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드로우 오더 옵션 중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수선이 이 그라데이션, 즉 해치 뒤로 순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다시 한번 수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드로우 오더 옵션 중에서 치수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화면상에 있는 모든 치수선들이 가장 맨 앞으로 순서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 작업 시 두 개의 선이 서로 같은 위치에서 겹쳐져 있을 경우, 겹쳐져 있는 어느 한 선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 사용되는 명령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오버레이라는 것은 캐드상에 명령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세 번째, 네 번째의 오버드로우, 오버랩은 덮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겹침의 의미가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겹쳐져 있는, 같은 위치에 겹쳐져 있는 선분에서 어느 한쪽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는 1번인 오버킬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체를 삭제하는 이레이즈 명령, 중복된 객체를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겹치거나 연속된 객체를 결합하는 오버킬 명령, 그리고 이미 지나 다른 객체의 그리기 순서를 변경하는 드로우 오더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브레이크 끊기, 브레이크 점에서 끊기, 조인, 그리고 블렌드 명령을 통해 선을 절단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